정관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검찰이 그 대선 당시에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그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홍대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문재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악으로 틀었다. 이게 혐의거든요. 뭐 이거 나가자마자 포탈에 진재선 검사 이 기소한 검사 이름이 실검 1위가 되고 뭐 굉장히 시끄러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이 당시 행사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리허그 행사였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선거 운동에 해당하면은 이제 신고한 선거 운동원이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이제 신고를 하거나 신고됐네.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의 행사는 이제 이름은 프리허그라고 돼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법률상으로는 선거 운동이 아닌 투표 독려 운동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던 행사니까 이제 당이나 후보자가 나타나는 일체의 어떤 그 표식, 뭐 표지, 뭐 그런 구호 전부 다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선거 운동에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나간 그 선거 홍보 음성이라는 게 네. 2017년도 판이 아니고 2012년 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괜찮지 현재 않겠나 쓰이고 있는 생각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처벌 가치가 상당히 미약한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선관위원장을 뭐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걸 왜 기소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자꾸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면 예. 경고를 넘어서 이제 뭐 서명 경고를 하기도 하고 예. 그냥 일단 구두주의 조치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선관위에서도 고발을 한 것도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기소까지 한다는 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법정형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뭐 법원 가서 선고유예 나오지 않겠나 싶은 선고유예 정도. 예, 뭐 이건 처벌할 가치가 없는 행위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죠.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 처리를 한 사건인데 아까 뭐 진재선 부장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좀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요? 송민순 이 건이 아니고 예. 송민순 장관 건. 그 사건 불기소 처분한 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분석을 저희 법인에서 분석을 아직 끝낸 상태는 아닌데 불기소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서 예. 그래서 이제 즉 그 고소인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한테 이거 항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의뢰인의 이 의사를 여쭤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여쭤보고 있는데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또 탁현민 행정관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개인 어떤 그 부장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이정열 전 판사 말씀 같은 게 굉장히 오늘 여기저기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 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네. 특히나 이게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일종의 검찰의 공안과 특수 또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검사장 쪽 세력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공안 쪽 세력 간의 이제 갈등이라는 게 아주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또 이런 사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예단을 가지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얘기 나온 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거는 맞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에 이 선거법이 체계가 복잡하고 네. 선거를 자주 치러본 사람조차도 헷갈리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선거법의 전문이라고 했을 때는 선거법에 일일이 그 규정들을 깨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나눠주는 책자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이면 전문가일 정도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진짜 예, 볼 그리고 때마다 새로워요. 굉장히 유사한 행위를 해도 어떤 거는 위반이고 어떤 거는 위반이 아닌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가령 선거사무소 개소식 그 초대 문자를 보내는데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첨부해서 보내면은 위반이고 네. 그것을 주소를 링크해서 보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각종 그 SNS 메신저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선관위에서 다 전자우편으로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서 어쩌다 좀 어기게 됐다고 해서 좀 과도한 그러니까 무거운 벌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탁 행정관도 아주 큰 벌을 받는다고 해도 기껏해야만 벌금 몇십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끝이 날 것 같아요. 네. 약간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그 공직선거법의 그 규정 취지나 그 제정 목적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지금 양형을 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금권이 들어간 돈이 관련된 거 이건 뭐 여지 없습니다. 그 다음이 관건, 예, 관건 선거고 이런 진짜 사실 지금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처음에 보도를 봤을 때는 탁현민 행정관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마치 지난 대선에 엄청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 뉘앙스가 그렇게 해서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결론은 스피커가 잘못이다. 예, 스피커가 너무 이상한 스피커였다. 왜 뭐 보도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를 썼다 이렇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를 쓴 게 문제가 아니고 투표 동료 운동을 하는 데에서 후보자가 노출되게 한 그 부분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트위터 쪽의 분위기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뭐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가 스피커가 문제였다. 스피커를 연행해야 된다. 습권이네 습권. 금권 관권에 의해서 습권. 네, 그래서 뭐 금권 특히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서 사실 그래서 이제 처벌 가치가 상당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실 이 사안은 뭐 처벌 가치의 문제 또는 탁현민 행정관이 그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냐의 문제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갑자기 이제 뭐 음모론이 나오고 그 검찰 안에서의 뭐 알력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야 뭐 우리가 무슨 정보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쉽게 나오는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알아는 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도된 언론 매체를 보니까 특정 매체들이에요. 예, 그 매체들이 뭐 저기 왜 저 언론사에서 정보나 팩트를 전달을 해야지 희망을 쓰고 소설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혀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뭐 그 어제 오늘 사이에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생기니까 오늘 사실은 잠시 뒤에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 앞서서 그 출석을 하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흠 검사 언급을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소위 음모론을 그 생산시키는 그런 그 이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음모론은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문제니까 넘어가고 다만 그 탁현민 행정관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할 때는 탁현민 행정관 과거에 이제 임용되던 시점에 그 여성 비하 논란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사실은 여당 안에서도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 이제 그 행정관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오늘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 초청 만찬에 나왔던 독도새우도 탁현민 행정관 아이디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요? 일단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여성 비하 뭐 그게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면에서요? 싶은데 그 문제됐던 책이 사실 어떤 일종의 역할극 비슷한 거였거든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나쁜 남자로서의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맷이었었는데 마치 자기가 한 뭐 물론 자기의 경험도 일부 들어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가 뭐 자기의 경험이고 어떤 건 창작인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나 문제됐던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뭐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리나 장관이나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그런 판단하는 지위에 있으면 약간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백벌양보해서. 네. 행정관은 수족이잖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어떤 모양과 포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지. 예. 자 여기서 어떤 국정 이념과 지표를 실현시킬 것이냐 그건 아니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정말 진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갑갑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 좀 새롭게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은 네. 이제 초창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행사들이라든가 여기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선하고 또 따뜻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실 내용들을 국민들이 중요시하게 될 텐데 그에 비해서 행사들이 계속 조금씩 튀게 되면 이거 다 탁현민 작품 아니냐 뭐 현재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앞으로는 어떤 감동적인 예. 연출이 있더라도 다 그냥 탁현민의 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저는 위반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위반 혐의가 탁 행정관이 그 당시에 캠프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노래를 틀다가 그러니까 관여하다가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연출하는 행사에서 청와대 아닌 쪽에서 맡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그런 네. 상황이 비슷하게 펼쳐지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반면교사로 스스로 삼아서 탁 행정관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청와대 내부에 필터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선거법 위반 문제됐던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돌발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본인이 또 거기서 총 연출과 예. 기획을 맡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랬던 거고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